서울 종로구 숭인동. 고층 빌딩과 아파트 숲이 내려다 보이는 낙산 자락에는 발길을 멈추게 하는 작은 표지석 하나가 외롭게 서 있습니다. 정어본 터. 한낮에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어도 이곳에 서면 왠지 모를 서늘함이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500년 전의 한숨이 바위 틈에 갇혀 지나가는 이들의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이곳은 궁을 나온 여인들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권력의 암투 속에서 남편을 잃고 왕비의 자리마저 빼앗긴 여인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눈물로 생의 나머지를 채워야 했던 유배지 아닌 유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은 하늘에 대고 물었을 것입니다. 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긴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절은 돌고 세월은 흘렀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긴 슬픔을 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 15 꽃다운 나이에 국무의 자리에 올랐으나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궁궐을 나온 뒤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6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거의 사람 한 생에 가까운 시간을 오직 한 사람만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여인. 매일 아침 동틀 무렵이면 그녀는 거친 바위에 올랐습니다. 무릎은 이미 멍이 들어 시퍼렇게 변했고 치마폭은 돌부리에 찢어져 너덜너덜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 멀리 동쪽 영월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저녁 무렵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절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무더위에도 한겨울 칼바람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람들은 그 처연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 언덕에 동망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화려한 기록이라지만 이 이름만큼은 백성들의 눈물로 기록되었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의 칼날에 찢겨나간 어린 왕과 그 파편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버텨낸 왕후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 단종과 정순왕후의 비극적인 기록을 다시 펼쳐봅니다.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낙산의 바람은 여전히 그 여인이 토해내던 마른 한숨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454년 단종 2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경복궁 교태전의 창호지 너머로 연분홍 매화 향기가 스며들던 날, 18살의 어린 임금 단종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곁을 지켜줄 반려자를 맞이합니다. 신부의 나이는 고작 15. 좌의정 송현수의 딸 여산 송씨 가문이 여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만남은 철저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간택 현장은 삼엄했습니다. 대전 안에는 수양대군을 비롯한 종친들과 영의정 정인지 등 조정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고 어린 왕 단종은 높은 어좌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권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송씨를 본 순간 단종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처녀의 눈빛이 자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짊어진 짐의 무게를 아는 눈빛, 두려움과 외로움이 뒤섞인 하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단단한 눈빛. 단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군이었던 할아버지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토록 자상했던 아버지 문종마저 재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했습니다. 12살의 소년이 짊어지기엔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조정회의에서 대신들의 논쟁을 들어야 할 때 그는 종종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홍이야, 왕이 된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니라. 하지만 두려워 말거라. 내 곁에는 항상 충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충신들마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텅 빈 궁궐의 한기 속에서 악몽에 시달리던 소년에게 15살의 정순왕후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기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혼례 첫날 밤 잔뜩 긴장한 어린 왕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왕후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마, 두려우시면 소녀의 손을 잡으소서.
소녀도 두렵사옵니다. 함께 두려워하면 조금은 덜 무섭지 않을까 하옵니다. 왕비가 왕을 위로한다는 것은 당시 엄격한 예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예법보다 서로의 온기가 더 절실했습니다. 단종은 왕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하오. 우리 함께 두려워합시다. 그의 경복궁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씩 후원의 그늘을 거닐었습니다. 궁녀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을 골라서요. 단종은 경회로 연못가에 핀 수련을 보며 서툰 시를 읊어주었고, 왕후는 밤새 정성스레 수놓은 비단 주머니를 수줍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소? 단종이 물었습니다. 매화 꽃잎을 말려 넣었나이다. 마마께서 좋아하신다 하시기에. 중전이 나를 위해. 단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쓴다는 것. 그것이 왕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궁녀들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은 왕과 왕비라기보다 그저 서로가 소중해 어쩔 줄 모르는 앳된 소년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향원정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 매화나무가 보이시나이까? 할아버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라 하시더이다. 단종이 말했습니다. 그러하옵니까? 참으로 아름답사옵니다. 내년 봄에도 꽃이 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단종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왕의 가슴 속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수양대군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정회의에서 그가 던지는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왕후는 단종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마, 무슨 근심이 있으신 듯 하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단종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왕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화를 보겠소. 약속하오. 예, 마마. 소녀도 그리 되기를 빌겠나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날의 매화는 더 아름답게 보였고 서로를 잡은 손은 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이 어린 부부에게 그리 긴 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이미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왕의 숙부, 야심과 수양대군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1453년 10월 10일 밤, 역사는 이 밤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어린 단종에게 그날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단종과 정순왕후는 함께 저녁을 들었습니다. 왕후가 손수 국화전을 부쳐왔고 단종은 그것을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중전의 솜씨가 날로 느는구려. 평범하고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대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비명. 침전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내관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마마! 수양대군께서 병사를 이끌고. 무슨 일이냐? 단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좌의정 김종서 대감께서 역적으로 몰려. 그 순간 멀리서 또 한 번 비명이 들렸습니다. 단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어린 조카를 보필하던 좌의정 김종서, 그는 세종의 유지를 받들어 목숨 바쳐 왕을 지키려 했던 노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으로 직접 쳐들어갔습니다. 대감,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가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늙은이가 어찌? 수양대군은 대답 대신 철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신의 머리에 철퇴가 내리꽂혔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세종의 신하, 문종의 신하, 그리고 단종의 신하였던 충신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우의정 정분도 살해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왕족과 대신들이 하나둘 숙청되었습니다. 도성안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비명은
대궐 담장을 넘어 단종의 침전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침전 안에서 단종과 정순왕후는 서로를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마마 밖에 소란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왕후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피가 날 정도였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왕이니까? 하지만 15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충직했던 신하들이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나가는 것을, 자신의 수족이 잘려나가는 것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왕권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는 그날 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두렵지 않으시옵니까? 왕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단종은 왕후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소년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하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두렵소. 나도 두렵소. 하오나 내가 더 두려운 것은 나로 인해 중전마저 해를 입는 것이오. 중전만은 내 반드시 지킬 것이오. 마마 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왕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자신은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마저 무너지면 왕을 지탱할 사람이 없습니다. 소녀도 마마를 지키겠나이다. 비록 여자의 몸이 없고 힘이 없사오나 마마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나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창검을 들고 대궐을 에워쌌습니다. 조정은 이미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에게 왕위를 내놓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형식은 선이었습니다. 상왕으로 물러나 계시옵소서.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이 나라를 이끌기엔 힘드실 것이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교태전에서 단종은 곤룡포를 벗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그 눈에서 얼마나 큰 눈물이 흘러내렸는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중전 미안하오. 내가 무능하여. 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마마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왕. 하지만 그에게 가책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1456년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소위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충신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했습니다. 거사일은 세조가 창덕궁으로 행차하는 날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김질의 밀고로 실패했고 그들은 모두 능지처참의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단종은 그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이라는 명분 때문에 충신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결정했습니다. 단종을 더 이상 상왕으로 둘 수 없다고.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영원한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1457년 6월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한양 청계천에는 영도교라는 이름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건너간다는 뜻의 다리. 평소엔 그저 백성들이 오가며 짐을 나르고 장을 보러 가던 평범한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호송 군사들에 둘러싸인 채 다리 위에 섰습니다. 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려한 곤룡포 대신 거친 베옷을 입고 익선관 대신 평범한 갓을 쓴 초라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19살.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여인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치마폭을 휘날리며 신발도 한쪽이 벗겨진 채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로. 바로 정순왕후였습니다. 마마.
군사들이 창을 앞세워 가로막았습니다. 물러서시오. 패서인 송씨는 노산군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 하지만 왕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조의 명을 어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마지막 작별을 위해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 얼굴을 뵙게 해주시오. 제발. 왕후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차가운 호송관들도 잠시 동요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은 이 두 사람의 혼례식을 지켜봤던 이들이었습니다. 15과 18, 그토록 어리고 순수했던 부부가 이렇게 비참하게 헤어지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호송관 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짧게만, 아주 짧게만 하시오. 마침내 영도교 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청계천 물소리가 다리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6월의 햇살은 뜨거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한겨울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전하니 이제 나는 왕이 아니니 그리 부를 자격이 없구려. 송씨. 그 말에 왕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마께서는 소녀의 영원한 왕이시옵니다. 송씨, 부탁이요. 나를 잊으시오. 단종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월은 멀고 험한 곳이라 들었소. 아마 나는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부디 나를 잊고 그대는 건강하게 살아야 하오. 그대는 아직 젊지 않소. 좋은 인연을 만나. 마마. 왕후가 단종의 말을 끊으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단종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찌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까? 소녀는 마마의 아내입니다. 비록 패서인이 되었다 한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 한들 소녀는 마마의 사람입니다. 어찌 마마를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단종의 손을 놓지 않으려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영월이 멀다 하셨사옵니까? 그럼 소녀가 매일 그곳을 향해 절하겠나이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마를 향해 절을 올리겠나이다. 소녀의 마음은 언제나 마마 곁에 있을 것이옵니다. 단종은 왕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송씨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이 몸이 무능하여 왕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그대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구려. 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마마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왕이셨나이다. 다만 이 세상이 잘못되었을 뿐이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6월의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은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단종의 가시 벗겨질 듯 흔들렸고 왕후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디 살아만 계셔 주시옵소서. 왕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단종은 왕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알겠소. 약속하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중전을 위해서라도. 호송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셔야 하옵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동대문을 나서야 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라는 잔인한 선고. 단종은 왕후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씩 엄지, 검지, 중지, 약지,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까지.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왕후의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중전, 아니 송씨, 건강하시오. 그것만이 내 마지막 소원이요. 그것이 단종이 왕후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단종은 뒤돌아섰습니다. 영도교를 건넜습니다. 한 걸음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호송 군사들이 그를 둘러쌌고 무리는 동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도교 위에서 차가운 돌바닥 위에 마마. 그녀는
단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마라는 호칭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 곡소리가 청계천 물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패서인이 된 왕후를 위로하는 것은 세조에게 역적의 편을 드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6월 햇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왕후에게 그날은 영원한 어둠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영도교, 영원히 건너간 다리. 단종은 그 다리를 건너 영월로 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왕후는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한 채 평생을 한양에 남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것은 단 하나의 다리였지만 그것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슬픈 역사의 끝을 함께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 이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 가슴을 울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강원도 영월. 단종이 유배된 청룡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편은 깎아지른 절벽인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배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천년의 감옥. 19살의 소녀는 그곳에서 매일 서쪽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풍헌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 앉아 하염없이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 있는 방향, 왕후가 있는 방향. 중전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그가 남긴 자규시에는 피를 토하며 우는 소쩍새의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력이 차라리 돌아가리라, 차라리 돌아가리라. 피를 토하여도 울음을 그칠 수 없는 것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로다. 단종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그리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조카에게 그 외로운 삶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영월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노상군이 사사되었다고, 어떤 기록은 사약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군사에 의해 목이 졸려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리워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한양의 정순왕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전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그것이 단종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훗날 어떤 사관은 기록했습니다. 한양, 낙산 아래 정업원. 왕후는 단종이 떠난 바로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단종이 피 묻은 옷을 입고 나타나 말없이 미소 짓는 꿈. 왕후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마, 마마.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상군이 영월에서 죽었다고. 왕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입술은 깨물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 한 움큼이 빠져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마 어찌 그리 서둘러 가셨나이까? 저보고 사람만 있으라 하시더니 어찌 홀로 먼저 가셨나이까? 소녀를 두고 어찌. 그날 이후 왕후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마마를 지키지 못했다.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더 지혜로웠다면 마마를 살릴 방법이 있었을 것을. 그녀는 서인으로 강등되어 끼니조차 잊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형식적으로 곡식을 보냈지만 그녀는 단 한 톨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마를 죽인 자들이 내린 쌀을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 그녀는 낙산 근처 자주동샘이라 불리는 우물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줏빛 염료로 천을 물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왕비였던 고운 손은 물감에 절어 거칠어졌고 손톱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이 마마께서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업원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동망봉이라 부르게 된 그곳에서 그녀는 동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오늘도 소녀가 이곳에서 마마를 뵙나이다. 영월의 아침은 춥지 않으신지요? 혹 외로우시지는 않으신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소서. 이승의 업보가 닿으면 제가 꼭 찾아가겠나이다. 그녀는 저녁에도 같은 곳에 올라 같은 절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분은 참으로 대단하시다. 어찌 저리 한결같으실 수 있는가? 들으니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더이다. 오직 노선군만을 생각하신다고. 아, 저것이 진정한 사랑이로구나. 세월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왕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단종의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악몽에 시달리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종이 즉위했다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계속 흘러갔지만 정순왕후의 시간은 영도교에 멈춰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열렬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칭호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그저 마마를 사랑할 뿐이옵니다. 다른 이유는 없나이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왕후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눈처럼 변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이는 빠지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영도교에서 나누었던 그날의 약속만은 어제처럼 생생했습니다. 마마, 소녀는 약속을 지키고 있나이다. 마마를 잊지 않고 있나이다. 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위에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종, 그게 누구였더라? 젊은 세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어본의 늙은 여인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영도교에서 단종과 이별한 지 64년 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마중 나온 누군가를 본 것처럼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마, 이제야 마마를 뵙겠구나. 기다리셨지요? 소녀가 너무 늦었나이까?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겠나이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은 마침내 복이 되었습니다. 노상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그리고 송씨도 정순왕후의 시호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강원도 영월에 함께 모셨습니다. 단종의 능인 장릉과 함께 정순왕후의 능인 사릉을 조성했습니다. 사릉, 그리운 생각의 능, 평생 단종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죽어서야 만난 두 사람, 세상이 갈라놓았던 두 사람이 마침내 한 곳에 누웠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릉의 소나무들이 모두 단종이 잠든 영월 장릉 쪽을 향해 굽어 자란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어서도 남편을 향해 절을 올리던 왕후의 마음이 나무에 깃든 것처럼 사릉의 봄은 고요합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두 사람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마마, 오래 기다리셨나이까? 아니요, 중전. 당신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소.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이니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권력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죽음마저 넘어섰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릉의 소나무는 푸르릅니다. 오늘날 서울 낙산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작은 표지석을 만나게 됩니다. 동망봉터. 사람들은 대부분 무심히 지나칩니다. 그저 오래된 유적지의 흔적짐으로 여기며 사진 한 장 찍고 갑니다. 하지만 가끔 나이든 어르신들이 그곳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합니다. 여기가 그 왕후님이 매일 절하던 곳이라지. 64년을 한 사람만 생각하며 사셨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상상이나 되는 일인가. 역사는 때로 너무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도 사랑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권력이 원하는 것은 복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원하는 것은 오직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기억합니다. 단종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비운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순왕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집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등을 돌립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64년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함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궁중비사 인생극장은 앞으로도 조선의 숨겨진 비극과 사랑, 그리고 잊혀진 이들의 목소리를 찾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기록되지만 사랑은 기억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